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컴퓨터처럼 빠르고 정확한 시사평론 백컴 배정호 세안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정호입니다. 이제 컴퓨터 교수신데 왜 닭이 울어요? 아하.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상 상황 점검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한 20분 해야 되는데 오늘은 한 11분밖에 못할 것 같아요. 자, 간결합니다. 간결하게 가야 돼요. 예. 자,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가 핫한 뉴스로 떠올랐습니다. 이익공유제 백컴 정확히 뭐예요? 한마디로 이익을 서로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많이 번 사람이 적게 번 사람에게,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좀 이익을 나눠주자라는 건데요. 지금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이 매우 심화되고 있어요. 통계청 조사 보니까 지난해 3분기 상위 20% 계층은 소득이 3%가 늘어났고요. 하위 20%는 1% 이상이 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월 평균 소득은 상위 20% 1,039만 원, 하위 20%가 163만 원이니까 7, 8배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대부분의 기업이 어려운데 포털업계,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는 굉장히 잘 되고요. 비대면 상황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배달앱은 굉장히 잘 되고 게임 업체가 또 잘 됩니다. 예. 그리고 삼성, LG 가전제품 수요가 증가해서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일단은 자발적 참여, 그러니까 사회적 운동으로 좀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이걸 위해서 지금 민주당의 코로나 불평등 TF까지 구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익공유제 오늘 중요하죠? 네, 상품 주겠죠? 밑줄 몇 개 칠까요? 네, 상품 쫙쫙쫙. 상품 쫙 깔아라. 네. 이익공유제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뭐 법을 만든다든가 규칙을 만들자는 게 일단은 아닌 거고. 네. 그 우리 시골에 가면 뭐 두레나 향약 같은 거, 그죠? 뭐 이런 관습 같은 걸 만들어 보자. 금모으기 운동 같은 거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일단 이제 국가 재정이 한계가 있잖아요. 네. 1차, 2차, 3차 재난 지금 하니까 대략 한 40조 가까이 되니까 사회적 운동 차원에서 그래서 강제적으로 안 하고 자발적 참여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뚱커벨께서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DJ 되셨어요, 배 교수님? 네, 뚱커벨이 혹시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할 수도 있어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TF 테스크포스를 만들었다는 거죠. 논의를 해보자. 또 방안을 이제 이게 사회적인 공감대를 또 형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는 초고소득자들에게는 세금을 매기거나 또는 코로나 국면에서도 이익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추구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제도로 구차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좀 신중한 그런 또 분위기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나왔던 착한 임대인 제도가 이제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강제적으로 임차료 깎아주세요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세액을 한 70% 임대료의 인하분만큼 또 건물주에게 공제해주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데 말 그대로 사회적 건장 차원의 캠페인을 하자. 그리고 정부는 인센티브라는 제도적 보장을 해주자는 일단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런 개념이 이 설정이 됐다. 여기까지만 오늘은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게 지금 뭐 이익공유제는 우리 무거운 녀석들은 이미 하고 있잖아요. 네. 사탕공유제. 네? 자, 사탕 하나씩. 살아있네. 살이 있네. 사탕 하나씩 이따 드시고. 자, 야권 반응은 어때요 지금? 안 좋습니다. 반시장적 발상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말씀이 분란의 씨앗이다. 이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케 하는 반시장적 발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 국민의힘 반응이고요. 정의당은 큰 틀에서는 환영합니다. 이런 인식이 필요하고 캠페인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걸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과연 하겠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런 만큼 정의당에서 제안했던 것은 특별재난연대세.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소득과 영업이익이 증가한 초고소득자와 법인에게 한시적으로 세금을 더 매기자.
특별재난연대제와 같은 제도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타당하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조금 전에 헐ken 데스크 하면서도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을 물어봤는데 몇 분이 좀 올려주셨는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찬성하시는 의견. 이낙연 대표가 얘기하기 전부터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반면에 이런 또 일침 문자 보내주신 분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의원 세비는 다 올려놓고 이익 공유하자는 거 어불성설 아닙니까? 일침 문자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백헌 교수님, 네. 이익 공유제가 이제 이낙연 대표 향후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당장 그렇게 반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체성이 아직은 없거든요. 그렇죠. 개념만 있는 거니까. 그렇죠. 개념만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매우 취지와 명분은 좋은데 과연 구체적인 방법론이 뭐냐라는 문제,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이 문제, 그리고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착한 임대료 운동 같은 경우도 매우 취지는 좋은데 네. 이게 사실상 별로 참여를 안 하니까 그렇게 이제 효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게 또 유야무야로 끝나면은 플러스 요인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되니까요. 상당히 좀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나와야 되겠고요. 네. 만약에 마이너스로 간다면 지난번 뭐 사면 논란에 이어서 두 그렇습니다. 번째 지금 또 이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꺼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면이 정치적인 통합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은 이 이익 공유제는 사회 경제적인 통합에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낙연식 복지 정책으로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네. 앞으로 또 어떤 후속 조치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장안의 화제가 되는 게 CBS하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터뷰예요. 자,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배종찬 소장이 간결하게 소개 먼저 해주세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일침을 놨습니다. 단일 후보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이잉이 뭐예요? 부정적인 거죠. 아니다를 이잉. 네, 그래서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단일화를 하려면 솔직해져야 한다.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아마도 이걸 보면은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 입당할 가능성은 낮은 거 아닌가. 이런 솔직해져야 한다면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솔직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단일화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본인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두 번째는 국민의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4.15 총선 때와는 달라졌다. 얼마든지 우리가 후보를 내고 3자 구도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또 이 네. 방송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오세훈 전 시장에게도 일침을 놨습니다. 조건부 출마 안 돼. 말도 안 돼. 조건부라는 게 안철수 대표가 입당하거나 하면 자기는 출마 안 하고 네. 입당하면은 안 한다고 입당을 안 하면 출마하겠다 이런 거였죠. 그렇습니다. 조건부가. 그래서 안철수 대표도 아니고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도 아니고 새로운 인물을 좀 있다가 우리 백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두 분이 짜고 들어왔어요? 왜 저를 안 통하고 직거래를 하세요? 오늘 우리가 포위하기로 짰어요. 오늘은 배배 꼬인 게 아니라 배시시. 네. 사탕 도로 해소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누구예요? 새 인물이? 새 인물이요. 이승연 대표라고요. 어떤 삼성전자 출신인데요. 삼성전자 TV를 세계 1위로 만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 기업 대만계 외국기업의 대표 임팩코리아로 있고요. 그리고 한국 외국기업협회 회장도 역임하셨더라고요. 이 카드가 그래서 안철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야권 단일화 논의를 차단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라고 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지금 석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존재감을 보일지 상당히 미지수고요. 백헌 교수님은 이승연 이분을 아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저도 최고 앵커는 모르겠어요. 아셔요? 아니 모르죠.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데 이분도 배 소장은 아나 봐. 조용한데요. 이성연은 아는데 이성현은 모르겠네요. 그래요? 예. 그렇군요. 그 삼성전자 출신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기업가 출신. 제가 옛날에 경제 전문가. MBC 기자 생활할 때 정통부 정보통신부 출입했을 때 네. 그때 진대재 장관이 장관으로 온 적이 있는데 그렇죠. 이분이 그때 삼성전자 출신이었는데 네.
삼성전자 출신이다 그러니까 그 진대재 생각이 장관도 뭐 정치인으로는 성공을 별로 못했죠. 그랬죠. 예. 네, 삼성 이야기 그만하시죠. 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새 인물이 삼성전자 출신 대뱉고 있어요 오늘. 아 그게 아니라 주식 시장에 주가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아 그래요? 뭐 저는 주식 안 하니까 하여튼. 저 그리고 네. 앞으로 이 보수 야권 단일화 지금 뭐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 들어보면 단일화가 아니고 그냥 삼각구도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봅니까? 지금 이제 단일화 기싸움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기싸움이 너무 팽팽해지면은 줄이 끊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지금 없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이제 보수 야권 단일화는 시간상 그리고 인지도상 또 경선 조사 방식상 제가 볼 때는 3자 대결 구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이렇게 끝까지 그래서, 단일화가 안 될 것 같다. 아니 그건 아니고 일단 이 세 사람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방식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일단 국민의힘 후보 위주로 가자. 왜 그렇게 안철수를 바라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는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사람 후보를 먼저 만들자라는 것이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안 들어가겠다라는 것으로 봐서는 종합해 보면은 각자 후보를 만들어서 최종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해서 들어오라고 하는 이유는 각자 후보를 냈는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이기고 국민의힘 후보가 지면 국민의힘은 제1야당인데 서울시장 후보를 못 내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불인정당이 된다는 그런 문제.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그립을 쥐면서 국민의힘 세력을 흡수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완전히 그립을 상실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라라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질 경우에 과연 안철수 대표가 후보 단일화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주겠는가. 과거 10년을 보니까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후보 단일화 또 김문수 거기하고 단일화 전혀 안 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다. 따라서 중요 과연- 시기 때마다 네. 철수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절대 철수 안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모를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는 자 후보 단일화를 할 경우에 서로 들어오라 안 들어간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느냐라는 게 마지막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시기가 3월달에 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줄다리기를 계속하면은 혹시 유권자들은 그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입어가지고 이 단일화에 퇴색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좀 전망도 됩니다. 자 그리고 배 소장님 네. 오늘 김정희 위원장 인터뷰 중간에 이 발언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윤석열 총장이 여당 대선 후보로 나올 수도 있다. 네. 이게 뭔 얘기예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이란 모르겠는데 국민의- 여당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국민의힘과 이제 보수층 지지를 받으니까 야권의 지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뚱크베리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같은 방송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바로 반박 설명을 했으면 첫 번째 김종인 위원장 대단한 정치적 상상력을 가진 분이다. 상상력을 네. 가진 분이다. 두 번째 윤석열 총장이 여당으로 나온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야권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세 번째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안철수 대표나 윤석열 총장을 자꾸 몰아내는 발언을 하는 것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국민의 힘을 중심으로 힘을 모으려는 자강 정치 전략이다. 아, 네. 그렇군요. 신동근 의원 민주당 의원이 김정인 비대위원장 이어서 이제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분석을 했다. 네. 그리고 백건 교수님, 네, 김종인 위원장이 그 사면 내기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사면에 대해서는 한다 안 한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한다. 왜? 앞으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면 언제 할 건가? 네. 어느 때인가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분석이 좀 다른 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신년사에서 전혀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그랬죠. 국민통합이라는 단어 자체도 안 썼어요. 포용으로 바꿨어요. 이 얘기는 지금 사면 카드가 굉장히 마땅치 않은 카드라고 보는 거예요. 이유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찬반이 팽팽하게 갈려있고 오히려 갈수록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더라. 왜냐하면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나는 계속 피해자다. 정치보복의 희생양이다 라면서 반성, 사죄하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면 카드를 꺼내면 오히려 지지층이 이반이 되고 국민 통합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제가 볼 때는 원칙론밖에 얘기를 못할 것이다. 그것도 부정에 가까운 그런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DJYS의 경우를 좀 보면요. 그때 당시에 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사면을 얘기할 때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어요. IMF라는 위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자인 DJ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의 사면을 오히려 건의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였던 김대중 대통령.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임기 2달을 채 못 남기고 김영삼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했거든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막바지 하든지 아니면 다음 대통령으로 이 문제가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그 상황 좀 얘기를 해보는데 배 소장님, 네. 그 미국 상황이 심각해요. 임기가 트럼프 대통령 얼마 9일밖에 안 남았는데 탄핵 얘기 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민주당이 탄핵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난번 시위대가 미국 의사당을 점거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한 것이다. 네. 이런 혐의가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발언입니다. 맹렬하게 싸우지 않으면 더는 이 나라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시위대가 촉발되는 의사당을 난입하는 이 근거가 됐다. 이런 네.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고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향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포석으로 보입니다. 지금 워싱턴이 몇 시예요? 새벽 12시 50분 새벽 1시 다 돼가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이제 오늘 새벽 지나고 이제 내일 그렇습니다. 이제 하겠다는 건데 네. 탄핵안을 그 배 교수님 말이에요. 바이든 취임할 때 전후에서 취임식장 주변에 무장시 얘기가 있고 말이에요. 네네. 주 방위군 15,000명이 배치가 될 거다. 이 삼엄한 취임식이 될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미국 같은 나라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민주주의의 위기죠, 미국이. 네. 취임식 앞두고 지금 이번 주 후반부터요 수도 워싱턴 D.C.에 무장 시위가 계획이 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50개 주도에 다 무장 시위가 계획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국방부가 15,000명의 주 방위군을 워싱턴 D.C.에 지금 투입을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취임식을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미국 의사당 주변 도로 접근이 차단되고요. 미 워싱턴 D.C.에 가면 기념탑이 있습니다. 네. 관광도 중단이 되고요. 한마디로 이 정도로 지금 미국 민주주의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데 아시겠지만 미국 의회 의사당 난입폭력 충돌 사건 때문에 4명이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미국 대통령 바이든 취임식 앞두고 군대까지 투입한다. 네. 한마디로 미국 역사상 최초의 그런 민주주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또 미국 오늘 새벽 지나고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저녁 때쯤이 되면 이제 뭔가 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5글자죠. 비대면 경제로 호황을 누리는 업종의 이익을 일부 공유해서 피해 계층을 돕자 이런 구상 개념인데 이게 뭐예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배시시 배 교수님. 네,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줄이면 됩니다. 5자로. 자,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시기 바랍니다.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